문학이 트로트 되는 그날까지 문학박사 산선미입니다.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장범준의 흔들리는 꽃들 속에서 내 샴푸 향이 느껴진 거야 라는 노래 가사 속에는 사랑하는 연인의 향기를 찾아가는 그런 내용인데, 과연 이 노래에서 나오는 사람은 샴푸 향을 찾아가는 것일까요? 사랑했던 사람에게서 주로 느끼는 그런 채취 향기는 그 샴푸 향보다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떤 냄새를 말하는데, 이 냄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냄새를 갈구하는 것은 이 후각이라는 감각이 생존 본능의 감각, 생존 보존의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생존 본능의 감각이 후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서 아기 때에 눈도 잘 뜨지 못하고 귀로도 잘 듣지 못할 때에 우리가 클 수 있는, 아기가 성장할 수 있는 그 젖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엄마인데, 엄마를 후각으로 기억하는 것은 사느냐 죽느냐가 달려있는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후각은 생존 본능의 감각으로 한 사람의 역사와 한 사람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까지도 연관되어 있는 감각입니다. 시각은 보통 보편적이잖아요. 누구나가 어떤 멋있는 남자를 보며 와, 저 남자 멋있다, 예쁜 여자를 보며 와, 저 여자 진짜 예쁘다 라는 것은 보편적으로 느낄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을 보고 어떤 향기가 느껴지더라 하는 것은 되게 개인적이죠. 어떤 분위기에서 느끼는 그런 냄새는 꼭 우리가 말로 표현해야 했던 좋은 냄새, 나쁜 냄새, 향기로운 냄새를 떠나서 그 분위기와 느낌을 모두 포함한, 아직 말로 표현되지 못한 그런 냄새까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반한 그 사람의 냄새는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났을 때, 특히 나에게 밀접한 그런 애정과 관계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냄새를 기억할 때에 그 냄새 속에는 그 남자 또는 그 여자의 냄새 속에는 그 남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들어있고요. 또 놀랍게도 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냄새가 상대방의 냄새 속에서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에게서 내가 잃어버린 과거의 냄새를 갈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냄새에 예민한 사람은 대부분 되게 성격적으로 예민할 수도 있고, 또는 되게 섬세한 사람일 확률이 높잖아요. 주변에서 냄새가를 잘 맡는 사람은 성격이 너무 예민해서 상대방에게 불편을 줄 확률이 높고요. 또 그 냄새에 또 비례해서 성격적으로 되게 섬세하게 남을 잘 배려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쿵쿵 냄새 맡는 남자친구가 있다든지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다면 그 사람은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사람이에요. 냄새에 예민한 사람, 후각이 뛰어난 사람은 어린 시절에 자기가 뭔가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기에 생존의 어려움, 생존의 곤란함을 겪었을 확률이 높은 사람이에요. 물론 이거를 잘 극복해서 성장기를 맞이한 사람은 괜찮은데, 그거를 잘 극복되지 않아서 꼭꼭 눌러두고 사는 사람들은 후각이 너무 예민해서 다른 자기 자신이 엄청 불편할 뿐만 아니라 어떤 분위기나 일상생활에서 되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일 수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음식 시인으로 잘 알려진 백석 시인의 시에 어떤 여자가 남편을 묻고, 죽은 남편을 묻고 그 이후에 어린 딸마저 산에서 묻고 내려오는데, 이 시 속에서 화자가 이 여자를 보고 느끼는 냄새가 산나물 냄새예요. 취나물 냄새를 맡게 되는데, 이 취나물이라고 표현한 이 여자의 냄새 속에는 이 여자의 불행했던 과거, 산속 생활, 그리고 현재의 모습, 그리고 미래까지도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억할 수 있을 정도로 냄새는 되게 중요한 어떤 그 사람의 아이덴티티가 되는 거죠. 어떤 정신과 의사가 상담을 하는데 그 사람이 고민이 뭐냐면,
그 와이프한테서 입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말을 해서 그 의사가 그 상대 배우자도 같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오라고 했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두 사람한테 의사가 느끼기에는 똑같은 냄새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갈구하는 어떤 사람의 문제는 보통 그 냄새는 그 여자 남자가 만났을 때 두 사람 냄새가 똑같고 사랑할 때에는 그 냄새를 어떤 향기 자신의 잃어버린 과거 그 자기가 잃어버린 사랑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냄새가 어떤 맡기 싫은 거 그런 걸로 기억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향수라는 소설에 보면은 어떤 사나이가 생선 내장 속에서 살아나거든요. 생선 내장 속에서 버려진 아기였는데 그 아기가 거기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 아기는 후에 자라서 자신은 아무 냄새를 풍기지 않는데 사람을 보면 냄새로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를 기억해내고 그 사람을 통해서 향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 그 냄새를 구별을 해내서 그 사람을 이제 좋은 향기를 풍기고 다니는 사람의 몸에서 조금씩 나오는 그거를 향수로 만들게 되는 게 되는데 이 사이코패스가 사람을 살인해서 그 사람을 짜내서 최고의 향수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이 향수를 한번 맡아본 사람은 미쳐서 발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향수는 영혼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이 자기 자신과 어떤 냄새는 사람을 우리가 만났어요. 처음에 어떤 향수에 그 사람의 향수라고 하면은 향기라고 하면은 꼭 우리가 말로 다 표현된 냄새뿐만이 아니라 표현하지 못한 분위기까지도 다 표현이 되잖아요. 자신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냄새를 여러분 한번 쭉 써보시는 거예요. 그 남자의 냄새, 그 여자의 냄새 속에는 전생부터 먹어왔던 음식과 생활 습관, 그리고 지금 현생까지 이어진 그런 음식과 환경과 관련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체취 속에는 영혼과 그 사람의 모든 성격이 들어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냄새에 끌리는 사람의 비위를 맞춰줘야 된다든지 비위가 상한다든지 하는 일을 없애기 위해서는 나와 그 남자의 냄새가 나와 그 여자의 냄새가 얼마나 맞는지를 한번 쭉 정리를 해보시는 것도 이 사람과 관계를 사랑하는 연인 관계를 얼마나 끌고 갈 수 있는가를 그거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맡았던 그 냄새를 구체적으로 연관 지어보는 그런 사례의 영상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